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해온 각종 관세가 연방무역법원에서 불법 판결로 무효화됐다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일시 동결로 번복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동시에 통상법 301조 등 다른 수단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트럼프의 관세 무역 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1일차 사전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오후 6시 마감 결과 전국의 유권자 4,439만 1,871명 가운데 869만 1,711명이 투표에 참여해 19.5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 노화를 3년이나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가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해서 생물학적 노화를 약 3년가량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브라이엄 여성병원 조지아 의대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인 미국의 임상영양학회지에 비타민 D는 세포 내 염증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텔로미어 손상을 완화함으로써 생물학적 노화 경로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며 비타민 D3 보충제는 3년에 해당하는 노화 지연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와이주가 내년부터 자연 보호를 목적으로 환경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시 그린 주지사는 미국 최초로 하와이 아이나를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표단이 영국에서 낙태 클리닉 앞에서 침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영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크리스찬 포스트는 상원 법안 10호는 82대 46의 표결로 하원을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상원의 검토를 거쳐 그렉 에버트 주지사의 서명만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해온 각종 관세가 연방무역법원에서 불법 판결로 무효화됐다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일시 동결로 번복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동시에 통상법 301조 등 다른 수단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트럼프의 관세 무역 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밀어붙인 전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해온 관세 무역 전쟁이 연방국제무역법원의 3인 판사에 의해 불법 판결로 전격 급제동에 걸렸지만 항소법원에서 탈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불확실성만 증폭되고 있고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정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일기 때와 같은 통상법 301조 발동과 같은 다른 방법들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면서 관세 무역 전쟁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소재 연방국제무역법원의 3인 판사들은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97년의 국제비상사태 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각종 관세를 부과했지만 무역 적자 등을 비상사태로 볼 수 없고 이 법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이 없어서 불법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29일 백악관으로 불러 회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은 백악관에서 만나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 등을 포함한 경제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연준이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자리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예상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정책의 방향은 경제 정보와 그것이 향후 경기 전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동료들이 법에 따라 최대한의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설정할 것이며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 고려 없는 분석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준은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와 관계없이 연준이 객관적 데이터와 자체 판단에 기반해서 기존금리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1일차 사전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오후 6시 마감 결과 전국의 유권자 4,439만 1,871명 가운데 869만 1,711명이 투표에 참여해 19.5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대 대선 전국 단위 선거 1일차 사전투표율 최고치인 17.57%를 넘어선 수치이며 유권자 수로는 약 92만 명의 차이가 납니다. 첫날 기준 지역별로는 전남이 34.96%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고 대구는 13.4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대선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비타민 D 보충제 노화를 3년이나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가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해서 생물학적 노화를 약 3년가량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브라이엄 여성병원 조지아 의대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인 미국의 임상영양학회지에 비타민 D는 세포 내 염증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텔로미어 손상을 완화함으로써 생물학적 노화 경로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며 비타민 D3 보충제는 3년에 해당하는 노화 지연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내 5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 총 1,054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D3 또는 위약을 4년간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혈군의 텔로미어 길이를 2년, 4년차에 걸쳐 측정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위치한 반복적인 DNA 서열로 세포 분열 시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길이가 짧아질수록 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하와이주가 내년부터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환경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시 그린 주지사는 미국 최초로 하와이 아이나를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 의회는 최근 기후재난 대비와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숙박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법안은 호텔 객실이나 단기 숙박시설 이용, 휴양시설 공동소유 등의 세금을 0.75%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크루즈 선박에도 요금의 11%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와이는 이미 단기 숙박시설에 10.25%의 세금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컴퓨터 업계에서 일하는 50세의 미국 여성 크리스티나 체프먼이 북한의 노트북 작업을 돕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셜미디어 재택근무 사업가 체프먼은 북한 해커를 고객으로 둔 노트북 농장의 운영자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27일 기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체프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떠오른 노트북 농장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신분을 위장해 원격 근무 형태의 정보기술 기업에 취업한 북한인 적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노동자들이 원격으로 미국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체프먼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노트북 공장으로 조사됐습니다. 노트북 농장은 미국 현지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 컴퓨터 여러 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 국무부 대표단이 영국에서 낙태 클리닉 앞에서 침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영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의 수석 고문인 사무엘 샘스는 5인 대표단과 함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둘러싼 사실 조사를 위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영국 정부 관계자와의 회담뿐만이 아니라 체포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며 기도하던 이 성도들은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의 체포와 기소된 경험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벤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2월 민헨 안보회의에서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가 유럽에서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생명운동 활동을 하던 리비아 토시치 볼트는 2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2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사건은 미국과 영국 무역 협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영국 측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한 사안으로 발전했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상원 법안 10호는 82대 46의 표결로 하원을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상원의 검토를 거쳐 그렉 에버트 주지사의 서명만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각 교실에 눈에 띄는 곳에 10계명 포스터 또는 액자형 복사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구는 평균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명확히 인쇄돼야 하며 학교는 민간 기부금 또는 학군 자금을 통해 해당 게시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법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주 검찰총장이 학교를 변호하게 되며 그 소송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캔디 노블 공화당 하원 의원은 10계명은 미국 교육 전통의 가장 깊은 뿌리라면서 이 법안이 미국 교육과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최대 장로교 교단인 장로교회 PCUSA의 교인 수가 올해 말까지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PCUSA 통합 임시기관이 교회 통계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24년 4만 9천여 명의 교인이 감소했고 2023년에는 교인이 109만 4천여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04만 5천여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활동교인 수는 2021년 보고된 것보다 약 15만 명 감소했고 교회 장로 수는 2021년 약 5만 6,900명에서 지난해 5만 1,4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기부는 늘어났고 교단에 대한 정기 기부금은 2023년 약 18억 200만 달러에서 작년에는 22억 6천만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무덥겠습니다. 그러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깜짝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52도 예상됩니다. 역시 밤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깜짝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18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17분 예상됩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시간,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